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우 to the young to the 우,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21세의 사유가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른 다름을 포용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영우 신드롬 속에서 시사 전망대 교.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 시청자 무료 서비스 지금 바로 구독,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시사 전망대를 같이 진행을 맡게 될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전국을 사랑하고 익산을 사랑하는 강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종태 시사평론가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예. 요즘 뜨거운 한 뉴스 예.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 광복회 김원웅 회장 있죠? 예. 예, 김원웅 회장 비리 사건이 드디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광복회 하면은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 모든 재산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광복회가 불신의 단체,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 빠진 단체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뭐 어떤 예. 대형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직 국정원장, 예, 박지원이죠. 전 청와대 안보실장, 예.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고소 고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장 하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참 정말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단체였고. 그렇죠. 무시무시한 예, 나르는 그럼요. 새도.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 드라마에 뭐 육룡 나르샤 이런 드라마도 그렇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는 네. 그런 단체로 어떤 대통령 보좌를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 단체도 어느 순간부터 비리의 단체 뭔가 있지 않는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단체가 어떤 국민들의 탄식과 함께 비리의 중심이 있다는 게 참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의 축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국가의 안보의 축이 이렇게 비리나 또 이렇게 그 당시 예. 현 정부의 친위대가 돼서 예.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요. 예. 매번 정부마다 그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 전 청와대 안보실장들이 예. 그 대통령 비율을 맞추면서 대통령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본 시사 전망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 1960년도에 최초의 택시가 뭔지 아십니까? 시발 택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발 택시죠. 예. 그래서 이런 썩어 빠진 광복회 김원웅 같은 사람들, 진짜 막 욕을, 진짜 막 국민을 대신해서 욕을 하고 싶은데 또 전직 국정원장,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예.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발 택시를 태워서 예. 군산 앞바다에 처박든가 예. 군산 하구뚝에 처박든가
김제 익산에 있는 만경강 있죠? 예. 만경강이다 쳐박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로서 네. 정치 9단 10단이다는 박지원 씨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던지겠습니다. 네. 개인 신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그 매스미디어에 기자들을 현혹시켜서 말로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박종환 시사 전망리에서 분명히 강종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분주하게 다니는 가운데 들은 소식이 있어요. 네. 익산의 문화대통령이신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사무실을 서울로 지금 옮기셨다는 예.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은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익산에서 하고,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40년. 또 서울에도 많은 인맥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사무실을 서울로 좀 옮겼어요. 예. 서울로 옮겨서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관련된 사업, 예.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시사평론가님도 예. 서울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잘 환대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지금 넘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100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이양을 받아서 새로운 그 광화문 시대를 열 때 10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한테 보고하는 시간이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모두 국민으로 이렇게 모두와서 했는데 네. 100일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에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을 대하면서 변한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좀 서스름 없이 소탈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색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세계 위기 경제 시점에서 민간 주도의 어떤 성장, 쉽게 말해서 소주성을 탈피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실패한 거를 과감히 폐지를 네. 해서 기자회견의 첫 모두가 소주성 끝이었습니다. 네. 거긴 굉장히 그 반기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을 폐기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그 원전 사업 재육성을 시키면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고요.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화물연대 파업하고 대우조선 파업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면서 단호하게 그 결심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인데 긴축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방만한 인력 조직을 축소하고 특별히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어떤 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두텁게 쓰겠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었다고 네, 할 그 수 우리 있습니다. 시사평론가님은 민주당 성향이죠. 예. 네, 그 민주당 성향에서도 윤석열 취임 100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하셨는데 예. 저는 또 국민의힘의 성향으로서 당원으로서 네. 볼 때는 윤석열 취임 100일은 낙제 점수입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낙제 점수냐, 인사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는데 네.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그런 그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섹션 넘어갑니다. 아니,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요. 네. 기자의 질문에 한 5가지를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기자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이 무엇 때문에 낮은 지지율이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리더십과 인사 문제, 그다음에 측근 리스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낮은 지지율이 저는 핵심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소한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박종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만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죠. 네. 예. 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 네 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그냥 정말로 그냥 엉터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민주당 앞서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당 지지율이 앞서는 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앞서는 게 아닙니다. 네. 야당으로서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확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존재합니까? 국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덤으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야당 복이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요. 야당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복으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높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섹션에서 지금 주의 깊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예. 방금 우리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지금 막바지예요. 예. 이번 주 전남북 광주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예. 끝났는데 이 투표율이 아주 저조해요. 전북 같은 경우는 36.4%인가 뿐이 투표율이 그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민주당의 그 아성이 그리고 그 뭐 확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지금 확실한데 그 호남 전남북 광주에서 투표율 저조한 이 민주당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매스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73.5%가 나오고 75%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투표에 나서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는 그렇죠. 호남 지역 주민의 네. 투표율. 호남 지역 주민들의 투표일진데도 이렇게 낮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거하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민주당이 후퇴성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네. 뭐냐?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이재명이 되겠지. 이재명으로 끝났네. 그 두자로 끝났어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재명을 밀고 있는가?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뿐만이 아니고 거기 나온 후보들 그리고 사퇴한 후보도 문제가 많고요. 특별히 정청래 씨를 비롯해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들 다 짜고 치는 모습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예. 직시하고 있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성향인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 민주당의 그 문제점 그리고 최고위원들 나온 사람들의 그 또 성향까지 말씀해 국민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도
그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예. 당의 최고위면은 그 굉장히 좀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심지어 당 대표까지도 우리 국민이 보는 시각으로서는 저런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감이고 저런 사람이 과연 당의 최고위원 감인가 정말로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내지 비호감. 최고위원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국정감도 안 돼요. 정말로. 정청래 씨를 한 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그 CF에 이렇게 나옵니다. 밥을 먹다가 그 쫄면인가를 라면을 먹어요. 예. 그러면 쫄면이 위로 일자로 돼 있잖아요. 예. 1번 이재명.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으며 최고위원회 1등을 달려놨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예. 그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최고위원들 다 보면은요 시시콜콜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비대위에 이번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윤핵관의 뭐라고 할까 심부름센터 그 수준입니다. 참 이래서 정치가 자, 왜 이렇게 민주당만 말씀드리면 또 제가 민주당 편향의 정치인인데 뭐라 할까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 꼭 던지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네. 주호영, 이준석만 탓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호영 5선 했니, 7선 했니, 8선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국민의힘 그 전 단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에 빠졌냐? 선에 빠졌어요. 그렇죠. 내가 7선 했다, 8선 했다. 뭐 서청원 옛날에 의원. 네.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 에? 도장 나르샤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 정말 반성하고 네. 국민께 사과드리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선 8기의 전북 도지사 김관영 지사님, 예.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래요. 예. 김관영 도지사의 비전이 현실성이 있고 정말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빌 공약으로 말로만 공약이고 지킬 수 없는 공약인가?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관영 도지사는 네.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면에서요? 이번에 인사 문제도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요. 내가 그 구체적인 국회의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정책 라인, 특별히 뭐 특보 라인 이렇게 저기 한 거 보면은 국회의원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라북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박성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새만금 개발 네. 이쪽에는 전에 뭐를 했고 전에 국회에서 뭐를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진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새만금을 몇십 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탁상공론 좀 이론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네. 실질적인 정책을 펴서 정말로 이선 국회의원 하고 나서 도지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그 많은 도민들이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는데 네. 방금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그 도지사는 그 새만금에 관련된 것은 그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이분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만금에 관련된 이 정책이나 투자 유치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 규제된 그것을 확실하게 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이 새만금에 관련된 투자 유치를 지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뭐 그 노아의 방주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시켜서 관광객들을 한번 세계인 관광객들을 한번 모셔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분들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정말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 행정 또는 그 새만금에 관련된 거 또 전북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지금 최하위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지금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김관영 지사한테 기대를 지금 많이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평론가님이 염려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전북도에서 잘 살펴봐가지고 앞으로의 그 비전 있는 그 공약을 내세운 김관영 지사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이전에 28만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익산 유수의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공약했던 익산 공약 사업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섹션 들어갑니다. 제8기 우리 익산시도 정은용 시장님이 시민이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었습니까? 익산 시민이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 정책 공약을 그 5대 지난 방송에도 저희들이 말씀했듯이 5대 공약 특별 공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사평론가님이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 정은용 시장이 임기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민선 8기 익산 최초의 삼선 시장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삼선 하면은 12년이잖아요. 근데 정은용 시장이 처음에는 2년제 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해서 지금 6년 했고요. 나머지 4년 하면 이제 10년 시장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고요. 이 공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떠나는 익산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주말인데 제가 행사가 지금 한 4군데가 있어가지고 전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행사장에도 젊은이들이 없어요. 60대, 70대들이 와 있어요. 그 행사장에.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전라북도도 문제고 특히나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28만 명이 아웃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7만 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25만 대가 되면 어떡할까? 이거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간담회를 하고 보고회를 하고 각 읍면동을 찾아내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손을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마지막 3선이기 때문에 필수 공약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공약한 것들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가장 1번으로 공약을 한 게 우리 박종환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호남 최대 광역 교통의 허브로 우뚝 서겠다. 이거를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KTX 익산역을 사수해서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속도감을 높이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100년 먹거리 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성당 동력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사업을 그 안에 이제 먹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천호동굴이라고 있어요. 천호동굴. 여산에 그 천호동굴을 그 개발을 해서 거기를 먹거리촌으로 우리
우리 그 익산에 하림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닭고기의 대명사 같은 하림. 예. 그 천호동굴을 개발해서 그 부근에 하림 그 닭고기 닭갈비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또 추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할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또 두세 가지 우리 그다음에 정원주 이제 시장. 대한민국 스타트업 1번지로 도약을 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하면 다이롬 카드 해가지고 스타트업 밸리 추진을 통해서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네, 그 서민들이 예, 예, 시장 예. 가서 예. 사용하면은 예. 플러스를 더 드리는 그런 것은 좀 다이옴 그게 네. 그건 좀 잘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인구가 한 30%를 네. 인구 중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창업하고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창업자, 투자자 여러 가지 일반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이 스마트밸리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추가하고 싶다면은 바이오 산업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식품 클러스터 사업 플러스 바이오 산업의 거점 네. 도시로 세일즈하는 익산 시장으로 정원율 시장이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참 좋은 말씀을 참 했습니다. 우리 익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꼭 이 사업이 예. 이 바이오 사업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예. 우리 익산이 세계 먹거리 시장을 장악하는 우리 그런 익산 자랑스러운 익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한 마지막 섹션 들어갑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도장을 가지고 어디로 나르는 도장 나르샤 사건이 네. 기억나실 겁니다. 김무성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전 대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었던 이석현 씨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그 자리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죠.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민주평통 부의장 자리는 이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 시민들을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 이 자리는 1000만 제2동포를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고요. 옛날 그 노룩 패스 해가지고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서 노룩 쭉 네. 던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노룩 패스를 맘만 먹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의전이 총리급인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왜 맡았겠냐. 그리고 이 뒤에 중심에 누가 있냐. 나는 박지원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지난주에 우리 창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림을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김무성 씨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다. 네.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도 좀 많은 정보를 저도 서울에서나 지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 새로운 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창당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창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그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예.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당이 깨질 것이다. 그렇게 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평통 이 문제는 전 이석현 평통 부의장입니까? 예, 부의장. 예, 부의장. 예. 이석현 부의장은 저는 같은 남성고등학교 19위 그 동기동창인데. 우리 익산 출신. 예, 그러니까요. 그 우리 이석현 그 우리 친구는
사퇴했어요. 근데 누굽니까? 국민권익위의 전현희? 전현희,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은 요새 좀 버티기 작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갔어요. 예. 예, 뭐 그 사퇴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감사를 뭐 감사가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 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난 그 부산에 오거든 사건이나 예. 또 박원순 그 성추문 사건 때 사건, 예. 국민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뭡니까 그 해수 공무원, 예. 해수원 공무원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도대체 국민권익위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대변 국민권익위 활동을 했습니까? 사퇴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늘 내각제를 외쳐댔던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박지원과 손잡고 이걸 추진을 했다고 보고요.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난장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핵관들 플러스 김무성 플러스 되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호시탐탐 자기들의 개꿈을 꾸는 자들이 또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주동자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박근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시중에 사기 탄핵이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사기 탄핵이다? 네.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갖고 길게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 짧게 말씀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탄핵감으로 하면은 박근혜 탄핵보다도 몇십 배가 더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든 비리와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어느 모 월간지에서는 예. 모 월간지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그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초점이 지금 흐려나가는데 예. 책임을 맡은 국가에 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은 정부가 새로 바뀐다든가 정책의 이념이 틀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표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 끝까지 버티기 작전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예.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거기에다가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이 국가 기관 그 정무직 네. 맡는 사람들 임기가 3년인데 네.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어울림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는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알박기 인사들이 버티고 있다. 아까 전현희 씨처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들만의 정치고 국민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제발 좀 이런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른 기타 정당이나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자신들이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사익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소인배 정치를 한 것인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